그젠가 합격자 모임 했죠. 온라인상으로 합격자 모임을 했어요. 아마 내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내년부터는 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대면으로 할 때는 코엑스 있죠. 코엑스 제일 큰데 빌려가지고 거기 테이블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요리사분 불러가지고 뷔페식으로 해서 식사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교수님들하고 사진도 찍을 포토존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할지, 아니면 뭐 체조 경기장이나 아니면 잠실 주 경기장 있잖아요. 넓은 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능성도 있고. 축하 공연은 BTS 아세요? BTS. BTS 아세요 혹시? 축하 공연 BTS. 여러분이 알고 있는 BTS 말고, 부터스라고. 부터스. 안녕하세요, 부터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부터스, 이렇게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공연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또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또 노래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딱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자, 보죠. 허가 부분.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데, 과연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허가권자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행정조직에 딱 보시면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 번째 서열입니다. 세 번째 서열. 그래서 이쪽 위에가 아니고 세 번째 서열이 허가권자가 된다. 건물은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세 번째 서열. 그리고 보시면 특별자치시에는 그러면 누가 해주는 걸까요? 그렇죠. 특별자치시장이 해줄 수밖에 없죠. 왜? 두 개 역할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자치도는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구는 시장, 군수. 그리고 여기는 또 구청장, 군청장, 군수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서열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규모가 큰 거 있죠. 층수가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 되게 규모가 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21층은 감이 잡히는데 10만 제곱미터라는 게 감이 안 잡히죠? 10만이 얼마일까? 면적이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감을 조금 잡아 드릴게요. 1만은 얼마인지 아세요? 1만 정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감이 안 올 거예요. 1만이 10배가 10만이니까. 그렇죠? 그럼 1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100m 가로로, 그 다음에 여기 100m를 뛰어요. 또 여기를 100m를 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이게 1만이에요. 알겠죠? 100m를 달리고 이쪽으로 100m를 달렸을 때 그 정도 면적이 1만 제곱미터라고요. 그게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는 게 10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은 잡힐 거예요. 그 정도 규모구나. 그럼 330만이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할 때 어떤 330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구나. 그렇게 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큰 걸 짓고자 할 때는 세 번째 서열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세 번째 서열이 혹시라도 허가를 내줄 때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자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가집니다. 그럼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기가 가지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도죠. 도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도지사가 가지느냐?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도지사가 안 가져요. 대신에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주지만 도지사가 이 정도 규모가 될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자 보세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만약 이런 규모를 짓고자 한다. 그때는 여기 나오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이 되지 않고 누가 된다고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만약에 허가권인데 이 정도 규모를 짓고자 할 때는 도지사가 해주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가 허가권은 가지는데 대신에 도지사한테 뭐 해야 돼? 허가를 해줄 때 승인을 받아야 돼. 사전 승인. 저 이거 사전 승인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전 승인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런데 21층 이상 되는 건물 또 연면적 합계가 이럴 때만 이렇게 되는데 건물을 짓게 되는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솔직히 공장 창고가 21층 되는 것보다는 연면적이 넓은 게 더 크죠. 이거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지사한테도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이 정도 건물일 때는 심의를 벌써 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심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물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다? 제외한다. 원래는 이 정도 규모일 때는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를 짓고자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 288페이지 나옵니다. 288페이지에 건축 허가권자 나오나요? 가로 2번에 그게 17, 19, 22, 23, 25, 31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박스에 나오는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누구한테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내용이 어떤 요건이냐면 기억, 층수가 몇 층요?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뭐해서 증축하여 층수가 얼마가 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한 규모가 마침 뭐죠? 20층까지만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증축해서 원래 21층이 아니었는데 증축해서 21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특별시에 있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그걸 허가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으로 되거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중에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가 사전 승인 받을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행히도 이게 겹쳐서 다행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보니까 단 공장과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얼마 정도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20층 되는 건물이고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내가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직 모르죠. 지역이 안 나왔어요. 지역을 제시할게요. 제가요. 자, 이런 건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강남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걸 부산광역시 동구 수종동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모르지만 이거 딱 보고 구청장이 하는 거지 이거는. 동구청장. 여기 어딘지 하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뭐 제가 태어난 곳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아주 맑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받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아니에요. 이건 행정상의 시장이라 그랬어요. 선거를 통해 뽑는 자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뭐 이렇게 나오냐?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A라고 나와요. A 특별시, B 구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느 지역을 제시를 안 한다고. 지역을 제시하면 이게 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시험 문제는 A 특별시, B 구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A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르죠 이제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허가권자 누구예요? 성남시장이죠. 분당구청장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분당구청장 선거를 통해 뽑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남시장한테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25층인 건물을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허가권자 누굴 거냐 그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남 등에 이거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그렇죠. 서울특별시장. 왜냐하면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물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다가 이걸 짓고자 합니다. 누구? 그렇죠. 부산광역시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성산읍에다가 지으려면 똑같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네 번째로 경기도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에 이 규모를 짓고자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일단 허가권자를 물어봤죠. 허가권자 누구예요? 성남시장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단지 경기도지사한테 뭐 받는 거예요? 사전 승인 받는 거지 경기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거 이해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남시장이 허가를 내줄 때 사전 승인을 받는 건 맞는데 경기도지사가 허가권자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보통 나올 때 뭐냐면 이걸 얘기하면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권자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도지사예요. 도지사. 도지사는 사전 승인 대상 사전 승인을 해주는 자지 허가권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물어보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허가권자니까 허가권자로 본다고요. 근데 누구는 아니에요? 도지사는 아니라고. 그럼 도지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사전 승인을 해주는 자라고. 그래서 보세요. 시장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자기가 허가를 해주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하고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건축주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건축주가 도지사한테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누구한테 가면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면 시장 군수가 사전 승인을 알아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무조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줄 때 도지사에 뭐 받으라? 사전 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1번, 2번, 3번 제시된 거예요. 1번은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지금. 건축 허가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층수가 얼마예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할 때는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물론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물은 안 해도 되고 아까 증축하는 예금도 똑같은 내용이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289페이지 보세요. 289페이지 위에 가로 3번 도지사가 사전 승인해주는 개념 나오죠. 이게 19, 21, 22, 24회 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24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럼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19, 21, 22, 24, 24회 전에는 정말 자주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제시되어 있고 1번은 얘기했고 2번, 3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3번 얘기할게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1번하고 2번, 3번인데 2번을 딱 보니까 여기 조건이 이겁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뭐죠?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나 수지를 보호한 구역을 지정했다고 누가요? 도지사가. 특히 뭐냐면 경기도 쪽 가보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그쪽에다가 건물의 규모를 큰 거 지으면 수질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보고 야 이거는 너 허가 내줄 때 허가 내주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보면 둘 중에 하나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으로 딱 지정한 곳에 뭘 짓고자 할 때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규모가 얼마냐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책에는 지금 뭐냐면 3층 이상이 먼저 나왔어요. 뭐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몇 층 이상? 3층 이상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 또는이죠. 그러면 3층 이상을 짓고자 한다. 그래도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아니면 3층은 안 되지만 면적이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도 뭐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어떤 용도냐면 숙박이나 뭐죠? 위락. 여러분 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냐면 공동주택도 있고 기억.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뭐도 있어요? 일반 음식점도 있고 그 다음 일반 업무시설도 있고 그리고 숙박이나 위락시설이에요. 근데 왜 저는 여기다가 숙박과 위락만 있냐면 시험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숙박과 위락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봐도 단독주택이란 말 없죠. 그럼 공동주택이란 것은 규모가 뭐한 거예요? 좀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 곳일 때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짓고자 하니까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단독주택은 사전 승인 받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 용도에 해당되는 것만 지을 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으로 숙박과 위락이 주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전제 조건 잘 보셔야 돼요. 도지사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있다고요. 그곳에다가 건물의 규모 얼마를 지을 때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짓든지 아니면 3층 그러니까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게 지으면 문제가 안 되죠. 이상으로 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합니다. 이상이었나? 이하였나? 막 고민한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작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숙박이나 위락 이런 거 지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 이런 거. 여기까지 됐나요? 그게 두 번째 부분. 또 있어요. 또 뭐냐면 세 번째로 주거환경,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다가 뭘 짓고자 할 때 그렇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여기서 보세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둘 다 한꺼번에 지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시설과 이런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건축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운데 밑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아시겠죠? 이런 용도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밑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개만 지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3번을 잘 보시면 3번은 뭐가 없어요? 층수나 면적이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1층만 지어도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 돼도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헷갈리냐면 아예 다른 법하고 비슷한 경우도 헷갈리지만 이거는 같은 법 내에서도 같은 내용 중에서도 두고 2번하고 3번 때문에 헷갈리. 1번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2번하고 3번은 정말 헷갈려요. 이게 비슷하니까. 위에는 면적 제한이 있는 거고 밑에는 그죠?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에는 반드시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3000 이상 둘 중에 하나일 때는 무조건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층이라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2층이라도 받아야 돼요. 무조건이니까. 지금이야 안 헷갈리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 풀려고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외웠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보시면 자연 환경과 수지는 딱 이 정도 규모일 때를 제한하는 거고 주거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자체가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란 얘기예요. 안 맞는 걸 1층만 지어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육 환경인데 거기다 위락시설, 라이트클럽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생들이 뭐 공부가 집중이 되겠냐고. 안 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주거환경시설인데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다가 숙박시설, 모텔 있고 막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지사가 사전 승인해서 딱 봤을 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이렇다도 사전 승인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만큼 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건축 허가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2번, 3번 때문에 헷갈린다고 이게. 아시겠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책에도 정리가 그렇게 쭉 돼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군 어디 나왔다는 거 얘기했어요? UDT 나왔다는 얘기 했나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 UDT 해군 특수부대 UDT를 지원해서 들어갔거든요. UDT에 지원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객기를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UDT를 지원해서 갔는데 가다가 이제 훈련을 뭐 쭉 하고 합니다. UDT는 가면 처음부터 이제 UDT 체조부터 배워요. UDT 체조가 별도로 있거든요. 가면 맨날 하는 게 체조하고 그 다음에 몸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맨날 그 어디야 그 진해 부분 하수구는 다 통과해서 다녀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심해 잠수를 하다가 이 고막이 나간 거예요. 왼쪽이. 그래서 붕 떴어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뚝 뜬 거 건져냈겠죠.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질문할 때 제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요. 장애 든 것만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가 전 퇴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제 바로 조기 제대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근무를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육상 근무를 하든 아니면 해군이니까 배를 타든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해군에 왔으니까 그래도 배는 타야지 하고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탄 게 뭐냐면 LST라고 군함입니다. 뭐 잘 모르시죠? LST가 뭔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이 앞에 도어가 열리면서 탱커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게 바로 군함인 LST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천안함, 수영함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런 배에 속하는 군함이에요.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 배를 타고 주로 어디 가냐면 백령도 있죠. 백령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반 그 배들이 가서 이 파도가 너무 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정박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헤엄을 쳐서 기순을 하는 건지 간첩인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총 들고 있었죠.
그래도 제가 유지에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봤죠. 누구냐? 야 누구야?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자분인 것 같아요. 이름부터 얘기했죠. 이름 누구냐? 이러니까 숙이라고. 지금 되게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숙이란 여자분인데 장교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순하겠다며. 아니 기순인 거 난 잘 모르겠다. 일단 경기도 쪽으로 왔으니까 경기도 쪽 그쪽으로 왔으니까 넘어서 자수해라. 숙이 자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수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자수하는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핸드폰을 꺼냈죠. 1003번 누르라. 1003번 누르면 벌써 눈치챘나요? 예. 그래서 숙이 보고 자수해라. 자수해야지만 광명 찾을 수 있다. 그 대신에 1003번을 눌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숙이가 자수할 때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1000을 누르든 3을 누르든 둘 중에 하나 누르면 돼요. 그렇게 누르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근데 자수를 했어. 이제 자수하고 숙이가 이제 뭐가 됐냐면 교주가 된 거예요. 숙이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근데 교주가 되니까 뭐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무조건이야, 무조건. 시키는 대로 무조건 교주한테는 무조건 다 따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된 숙이한테는 무조건 다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됐나요? 자, 보세요. 너무 길어졌는데. 그 앞에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앞에 말은 그런 거고. 자, 숙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자수를 해야 돼요. 특히 도지사 경기도 쪽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 1000을 누르든 3을 누르든. 알겠죠? 1003번 누르고 자수를 해야 돼요. 숙이가 자수할 때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근데 그 숙이가 뭐가 됐어요?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가. 그럼 뭐죠? 무조건이에요. 교주는 무조건이죠. 그러면 외워집니다. 이거 정말 안 외워져요. 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헷갈려요. 이게 문제 풀 때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환경인가 수질인가 아니면 주거환경인가 교육인가 이거에 따라 규모가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숙이 나왔는데 또 똑같이 숙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숙이가 뭐 할 때는 자수할 때는 몇 번? 1003번, 1000번이나 3번 누르면 돼요. 그리고 숙이가 뭐가 되면? 교주가 되면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교주니까 무조건이죠.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 하지만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뭐한다? 제외한다. 자, 그리고 자수합니다. 숙이가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된다?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연면적 합계가 1000은 안 되지만 층수가 3층 이상이면 그래도 뭐가 돼요? 그렇죠.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어야지만 사전 승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숙이가 뭐가 돼요? 교주가 됩니다. 그러면 규모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풀리면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시장 군수가 그렇죠. 허가를 하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 찾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일단 1번 맞아요, 틀려요? 21층 되지만 공장이 아니잖아요. 물론 10분의 2니까 3 이상이 안 되긴 하지만 공장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잖아요. 근데 창고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은요. 일단 누구 나왔어요? 숙이 나왔죠. 그럼 자수인지 교주인지 찾아야 돼요. 자수예요, 교주예요? 자수잖아, 자수. 자. 그러면 자수는 몇 번 눌러야 돼요? 1003번 쭉 나오는데 1000이 안 되네. 1000이 안 되고 3이 안 되네. 그럼 이거 사전 승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숙이죠. 뭐예요?
교주죠, 교주. 교주잖아, 교주. 그럼 뭐죠? 무조건이에요. 여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층수가 있든 없든 무조건이라고. 되나요? 그러니까 뭐죠? 답은 4번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수기 잡혔어요. 그래, 5번. 5번은요? 또 수기죠. 뭐예요? 자수예요? 교주예요? 자수죠. 수. 그러면 자수니까 1003번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요? 1003번 눌러야 돼. 그럼 1003번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3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사전승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정말 헷갈려요. 이것 때문에 두 개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아, 규모 제한이 없나? 아, 있나? 그리고 또 층수가 얼마지? 막 헷갈린다고요. 근데 제 친구 누구 알면 돼요? 그렇죠. 기순한, 자수한, 수기만 알면 돼요. 공법을 하다 보면 제 친구가 많이 나와요. 제 친구만 다 알아도 뭐죠? 공법은 퍼펙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수기 나왔어요. 여사친인데 수기인데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 교주로 잘 있습니다. 제가 자수를 시켰어요.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허가 부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도 있다고 얘기했죠. 신고 대상은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하지만 신고 대상도 사전 결정 신청 대상이 돼요? 아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신고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전 결정 신청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X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끝날 때 한번 정리할 때 그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쭉 그냥 얘기하면서. 자, 그런데 뭐 나오냐면 289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가로 4번 보시면 건축 신고라고 해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한테 특별자치시장, 특별소유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뭐 하면 신고함으로써 건축 허가를 뭐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그냥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 가로 5번 보세요. 공용 건축물 특례 나오나요? 공용 건축물은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청에서 만든 곳이에요. 만든 건물이에요. 누굴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1번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만드는 자가 누구냐면 공용 건축을 만드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돼요. 그러면 행정청에서 만드는데 행정청인 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용 건축물일 때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행정청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하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 뭐 하면 된다? 협의하면 돼요. 그럼 협의하면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나 신고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협의를 하면 허가나 신고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넘겨보시면 이제 건물을 지으러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29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절차가 나온 거예요. 그럼 설계 도면을 그렸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건물 짓겠습니다 하고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건축주는 착공 신고를 한다 하고 가로 2번에 돼 있는 겁니다. 절차만 보시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착공 신고를 했으니까 건축주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시공하면 되죠. 그러면 시공은 누가 맡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 시공자가. 공사 시공자가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시공을 설계 도면대로 해야 되죠. 그럼 그걸 체크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축주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체크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가로 4번 건축물에 뭐가 나와요? 공사 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리자가 딱 체크를 다 합니다. 아, 이거 제대로 설계 도면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냐면 건축주가 이제 완공이 되었으니까 건물이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받는다고요?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법 개발 사업일 때는 건물 공사가 완료되면 뭐 했어요? 준공 검사를 받았고 정비 사업일 때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인가를 받았고 건축법일 때는 사용 승인을 받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게 준공검사예요, 말 그대로. 옛날에는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도 준공검사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사용 승인. 이게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주택법 할 때 이 말이 또 바뀌어요. 이게 법령마다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틀려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럼 그걸 바꿔서 내느냐? 아니요. 그건 안 바꿔내요. 이 사용 승인을 사용 검사로 내고 아니면 사용 승인은 뭐죠? 준공 검사 이렇게는 안 낸다고.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준공 검사와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할 때 반드시 들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감리자가 공사 감리자가 체크했다고 그랬죠. 그럼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체크한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럼 그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공사 완료 도서. 그런 걸 첨부해서 건축주가 다시금 허가권자한테 가서 뭐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91페이지 보세요. 가로 5분에 사용 승인 나오나요?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용 승인 대상하고 나오죠? 사용 승인 부분. 그래서 허가권자 사용 승인 대상에서 건축주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누가요? 감리자가 작성한 뭐예요? 감리 완료 동그라미 하시고 완료 보고서.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완료 보고서와 그다음 또 뭐죠? 공사 완료 동그라미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뭐 하죠? 신청합니다. 그럼 사용 승인 신청한 자가 누구예요? 공사 감리자예요? 건축주예요? 건축주죠. 누가 작성한 걸? 감리자가 작성한 걸 첨부해가지고 하는 거지. 감리자가 사용 승인을 해주고 감리자가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주가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허가권자는 이번에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잖아요.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나오죠. 그거 밑줄 긋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7일 이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며칠이냐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그래서 7일 이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7일 이내에 검사를 뭐 해야 돼요?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뭐 해줘야 돼요?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그러면 건축물을 사용하면 되잖아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원칙이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에 보시면 기억 보세요. 허가권자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교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부를 안 해준 거예요. 합격했는데도. 그러면 건축주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지났는데도 안 하면 해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용 승인 부분을 받게 되는데 허가권자한테 받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며칠 이내에 검사 후 7일 이내에 검사 후 사용 승인 교부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교부를 안 해주면 건축주는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지 관리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유지 관리에 대한 법적인 조건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유지 관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절차는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협의를 했죠. 어떤 거? 공용 건축물. 다른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협의한 공용 건축물을 시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공하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일 때 준공 검사나 준공인가 안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통보만 하면 돼요. 이거 다 지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건축법 체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건축법 체계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문제만 하나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2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딱 3개 선지가 나왔네요. 1번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런데 볼게요.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자에게 승인을 신청한다고? 공사 감리자가 대빵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사가 뭐 해야 돼요? 완료해야 돼요. 완료 후에 공사 감리자 아니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에게 그 건물 전체 사용 승인 신청해야죠. 그렇죠? 2번 맞아요, 틀려요?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거 감리 보고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해요?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감리 중간 보고서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하세요? 완료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공사 예정 도서예요? 완료 도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시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번은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 며칠?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2, 3번은 틀렸고 옳은 거니까 4번이나 5번 중에 답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4번, 5번은 아직까지 우리가 볼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본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한번 정리하실 게 체계잡기 11번. 건축법, 건축 절차 체계도 부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주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난 뒤에 설계자,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그럼 그 도면을 가지고 건축주는 뭐 받으러 가요? 허가 받으러 갑니다. 그럼 허가권자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허가받기 전에 하는 절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죠? 사전결정 신청입니다. 그럼 사전결정 신청은 대상이 무슨 대상이 돼요? 허가 대상만 되는 거지 신고 대상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는 겁니다. 전에. 하고 난 뒤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결정권자는 누구다? 건축허가권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사전결정에 통과해서 결정신 나와서 허가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이제 해주겠죠. 그럼 허가를 받으면 이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서열. 허가권자 누구예요? 세 번째 서열.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가 된다든지 이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렇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외된다. 그래서 공창심의는 제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창이 좀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창심의 제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거. 그러면 도지사가 허가권자냐? 아니죠.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근데 대신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사전 승인을 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해주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똑같죠.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 그리고 공창심의는 제외.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죠. 자수합니다.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누가요? 수기가. 이걸 만족하면 또 사전 승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교주가 됩니다. 누가요? 수기가. 이때는 무조건이죠. 규모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되고, 신고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공용 건축물은 뭐하면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착수하게 되고 공사를 착공할 때는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들어갑니다. 누가 하죠?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데 감리자가 항상 설계도면대로 체크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감리자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뭐죠? 감리 완료 보고서나 공사 완료 도서를 가지고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돼요.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럼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검사 후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줘야 되고 7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부 안 해주면 이거는 뭐 해준 거 본다? 그죠? 합격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해서 건물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공용 건축물을 협의한 공용 건축물을 시공하고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아니요. 사용 승인 없이 바로 뭐죠?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11번 체계잡기에서 건축법 건축 절차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건축법의 절차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12번 체계잡기를 들어갈 겁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